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백가음 작가의 그리스는 달랐다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급히 떨쳐버린 가장 중요한 무엇을 그리스 사람들은 아직 지니고 있다고. 백가음 작가는 200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광어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품으로는 귀뚜라미가 온다, 조대리의 트렁크, 마담 뺑덕 외 다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저 끌림으로 그리스로 지금 떠납니다. 취업을 시켜드립니다. 백가흠. 25의 김은 올해 지방에서 4년제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다. 물론 취업은 되지 않았다. 입사 원서를 150군데나 지원했지만 그에게 연락이 온 곳은 없었다. 그를 비롯해 같이 졸업한 동기 40여 명의 상황도 비슷했다. 대학 때부터 해오던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학교를 다니면서 하던 주말 아르바이트를 평일에도 하고 주말에 쉬던 아르바이트를 늘린 것 말고는 변화된 일상은 없었다. 졸업생 누구도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품으니 적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가 온다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 취업준비생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때와 비슷한 시간이 연장되는 것뿐이었다. 몇몇은 공무원 시험 준비에 나서기도 했으나 불확실한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일일 뿐이었다. 그러던 중 김에게 낭보가 날아들었다. 이번 졸업생들 중 유일하게 취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를 아는 친구들은 어떻게 그에게 이런 행운이 온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들이었다. 김에겐 다른 꿈이 있었고 그 맨 처음이 실현되는 것 같아서 뛸 듯이 기뻤다. 김은 옥타, 세계 한인무역협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취업 알선 프로그램에 합격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의 한 한인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의 인턴 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 3개월의 인턴 실습 후에 정직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기회였다. 3개월 동안의 인턴 실습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며 이후 정직원 채용 전환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의 해외 취업 알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었다. 달라진 그리스의 이민 정책으로 인턴 실습 이후 정직원이 되고 정기적인 임금이 보장된다면 영주권을 획득할 기회도 주어진다. 지긋지긋한 한국을 떠나 새로운 세계에서 새 출발 기회가 생긴다는 것에 김은 꿈에 부풀었다.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에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오히려
큰 기회라고 그는 여겼다. 무엇보다 한국의 IMF 상황을 온몸으로 뚫고 자라온 세대인 김은 그런 국가 상황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터였고, 자신이 그런 상황에 오히려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자부심마저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되고 나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쪽의 상황이 다급한 모양이었다. 회사 사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온 것은 옥타에서 합격 소식을 받은 날 새벽이었다. 너무나 기뻐서 친한 동기 몇과 밤 늦게까지 축하 파티를 열고 막 들어와 잠자리에 들었던 터였다. 기대감에 쉽게 잠들지 못하다 겨우 눈을 붙이자마자 한 메신저 무료 전화가 연속해서 여러 번 울렸다.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터라 받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와서 이상한 마음에 김은 전화를 받았다. 여기 아텐스의 코리아하우스야. 자네 김군 맞지? 아텐스라고요? 아, 아테네요. 네, 맞습니다. 축하네. 그런데 여기 상황이 급해서 말이야. 자네 다음 주에 들어올 수 있나? 다음 주요? 그렇게나 빨리요? 그게 준비할 게 많아서 너무 촉박한 것 같은데요. 김은 난감했다. 앞으로 평생 살게 될지도 모를 그곳. 인생의 새로운 설계를 하기엔 너무 촉박한 시간이었다. 그냥 비행기만 끊어서 오라고. 내가 협회에는 얘기를 해놓았으니까 비행기는 빨리 구할 수 있을 거야. 필요한 건 여기 다 있고 일단 3개월만 있을 거란 생각으로 들어오라고. 인턴이 끝난 이후에는 체류 결정이 되면 여유 시간이 있을 거야. 필요한 것들은 또 우편으로 받아도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들어와야 해. 월요일이요? 그럼 3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긴 하라고. 그런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건 와보면 알게 되고, 사지 멀쩡하지? 그렇게 힘들고 큰 일은 아니야. 그리스에서 살 수 있는지 실습하는 기간이라고 여기면 돼. 아, 네. 하여튼 빨리 서둘러야 해. 우리 시간 없다고. 알지? 못 와서 안달난 친구들 많은 거. 우린 누가 와도 상관없어. 기다릴 시간도 없고 말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월요일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의 요구대로 월요일에 도착하기 위해 그는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친구나 가족과 송별회 같은 것도 생략한 채 그는 쫓기듯 그리스로 향했다. 도착해서 마주한 그리스의 햇빛과 풍경은 감동적이었다. 습한 여름을 가진 한국과는 모든 게 다른 여름이었다. 그는 공항버스를 타고 사장이 메신저로 알려준 곳을 찾아가는 동안 마주한 풍경에 들떴다. 모든 게 상상한 것 이상이었다. 여름 휴가 시즌을 맞이해 아테네는 도시 전체가 들떠 있었고 그는 자기가 찾는 어떤 이상적인 풍경 안에 있는 것 같아서 행복했다. 어렵게 그는 사장이 일러준 곳을 찾아갔다. 그곳은 한인 게스트하우스였다. 도착하자마자 만 하루도 쉬지 못한 채
그는 바로 근무에 들어갔다. 도착한 날부터 임금이 계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장은 오고 가는 이틀치의 근무 날까지 임금에 잡히는 것이 불만인 모양이었다. 짐을 풀기도 전에 이 60대의 한국 남자는 김을 앉혀놓고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을 조목조목 알려주었다. 내가 일할 곳이 여기야. 따로 숙소 구한 건 아니지? 여기서 지내도 좋고 다른 곳에 방을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지내려면 똑같이 숙박료를 내야 해. 물론 밥을 먹으면 밥값도 내야 하고. 제가 일할 곳이 게스트하우스라고요? 그런 말은 듣지 못했는데요. 일할 곳이 한인 무역회사라고 들었습니다. 같은 회사야. 회사에서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게 그거라고. 그나저나 어쩔 건가? 여기서 지낼 건가? 다른 곳에 방을 구할 텐가? 당장 어디에 방을? 그럼 여기에서 지내. 다른 곳에 돈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너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좋잖아. 방값이 얼마예요? 한 달에 먹고 자고 90만 원이야. 유로를. 아니, 한국 계좌로 송금하면 돼. 김은 머리가 멍해졌다. 지낼 곳과 먹는 것 문제를 고민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막연하게나마 회사에서 배려가 있든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이었는데 생각보다 받는 임금에 비해 지출이 커서 당황스러웠다. 그가 받게 될 인턴 기간 월급은 한국 원화로 한 달에 150만 원 남짓이었다. 여기를 쓰면 되는 건가요? 독방을 쓰면 30만 원을 더 내야 돼. 90만 원을 내면 3인실을 써야 돼. 여기가 게스트하우스잖아. 영업집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밖에서 생활한다면 아침 8시에 출근해야 하고 밤 10시에 퇴근해야 돼. 자, 어떻게 할 건가? 그는 잠시 망설였다. 150만 원 중에 120만 원을 숙식비로 지출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는 3인실을 사용하기로 했다. 제가 할 일 뭔가요? 굉장히 단순한 일이야. 그냥 이곳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소일거리지.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들이 사용한 방을 청소하는 거야. 식사 시간이 되면 상을 차리고 손님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 일단 한 달은 이곳에서 일을 하고 다음 달부터 무역회사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어. 일단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야 하니 오늘은 푹 쉬라고. 김은 모든 게 막막해졌다. 뭔가에 홀려서 빠져나갈 수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이 들었다. 모든 게 기대했던 바와 어긋나는 것 같아 심란했지만 쉬운 일은 없는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급하게 짐을 챙겨오느라 빠뜨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에게 주어진 3일, 준비할 서류가 많아서 그는 생필품 같은 것은 챙길 여유가 없었다. 게스트하우스는 손님이 없는지 조용했다. 그는 앞으로 살 집을 구경할 셈으로 노크를 하고 하나하나 방문을 열어보았다. 방마다 간이 침대와 작은 화장대가 전부였다. 집은 낡았고 방들은 단출했다. 이곳저곳 둘러보니 잠겨있는 방이 하나 있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돌아섰는데 갑자기 뒤에서 벌컥 문이 열렸다. 무슨 일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이곳저곳 둘러보는 중이었어요. 아, 내 후임으로 온 사람이죠? 혹시 옥타를 통해 오셨어요? 김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소리내어 웃었다. 그녀가 잠깐 들어오라는 듯이 손짓을 하며 방문을 활짝 열었다. 방 안을 보니 짐을 싸고 있었는지 어수선했다. 저는 내일 돌아가요. 근데 뭘 잘 알고 오긴 한 거예요? 하긴 나도 그렇게 와서 3개월을 버텼으니. 왜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없다면 없죠. 아무 문제. 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모든 게 다 다르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안 그래도 오자마자 걱정이 많아졌어요. 먼저 여기에 계속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사장은 애초에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무역회사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이 게스트하우스 청소나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부린 거라고요. 문제는 간단해요. 나라에서 3개월 임금 지원 받고 일은 일대로 시켜 먹고 숙식비 챙기고 3개월 후에 돌려보낸 뒤 새로운 애들을 받아요. 한국에 취직에 목맨 청년들을 꼬드기는 거죠. 해외 취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에요. 어차피 국가에서 그러라고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문제가 있다면 국가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행 왔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어요? 쉬는 날이 고작해야 12일이에요.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 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꿔요. 무엇보다 돌아다니면 돈이 들고 쉬면 돈을 내야 하니까. 그냥 있다 보면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녀가 큰 소리로 웃으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런 기회는 없을 거예요. 애초에 그런 기회가 없는 걸 모두 알고 시작한 지원 사업이니까. 국가가 나서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그냥 등쳐먹으라고 만든 사업이에요. 그게 진실의 전부죠. 몰랐어요. 그럼 저도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어요. 여자가 다시 큰 소리로 웃었다. 급하게 왔죠?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거예요. 쉽게 상황 판단을 못하게 정신없게 만든 거예요. 그냥 돌아가게 되면 들어간 체류 비용, 항공비 같은 것을 옥타에 반납해야 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그냥 3개월을 버텼어요. 또 사업자가 신고해서 문제가 생겨 돌아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전 어쩌죠? 여자가 어깨를 으쓱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수밖에. 국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김은 그리스에 도착하자마자 내일 돌아간다는 그녀가 부러웠다. 이런저런 걱정에 그는 뜬 눈으로 아테네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다. 이른 아침이 되자 어제 보았던 강렬한 햇빛은 여전했다. 그나마 그게 위안 삼을 수 있는 전부였다.